강사님께 상담받으러 오시면 어떤 걸 가장 많이 물어보세요? 요새는 사업자 등록을 할 때부터 창업 가면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사업자 등록부터 이런 게 결정되기 때문에 여쭤보시는 경우들도 많으시고요. 인건비에 관한 걸 많이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내가 직원을 고용을 해야 되는데 어떤 형태로 고용을 할지, 또 이렇게 고용하게 되면 또 혜택이 있는지. 사업자 낼 때 업종태를 잘 찾는 꿀팁 같은 게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하면 업종 코드를 적으라고 하는데요. 국세청 코드도 결국에는 통계 산업 분류에 해당하는 코드를 따와서 쓰는 게 많아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을 또 할 때도 저희가 그 사이트를 알려드리기도 해요. 아니면 저희한테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려주시면 저희가 그 안에서 찾아서 연결해드리기도 하고요. 업종과 업태 차이가 업종이란 무엇을 파는가, 또 어떤 용역을 제공하는가 라고 보시면 되고요. 업태는 그걸 어떻게 팔거나 또 무엇을 팔거나 좀 더 자세한 분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사업자 등록을 하실 때 국세청에 가서 코드를 찾으려고 하면 좀 힘드시고 한국표준산업분류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해설서라고 있는데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는 거를 이 업종이라고 하는구나 하시면서 좀 더 이해하시기 편하시고 또 업종 선택에서 실수가 없으실 수 있습니다. 가세, 면세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요. 어떻게 선정하면 좋을까요? 초보 사업가. 우리나라 세법에서 면세라는 것을 열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파는 물건이 면세 제하면 그건 면세 매출. 예를 들어서 나는 면세 물건만 판다 하면 면세 사업자가 되는 거고요.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면세고요. 농산물을 가공한 건 과세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떤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사업자 형태를 또 결정하기도 하고요. 왜냐면 단순하게 도소매라고 해서 도소매만 내는 건 아니고 도소매인데도 농산물을 파신다 하면 면세 사업자로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죠. 법인은 통장에 있는 돈을 함부로 못 쓴다고 알고 있거든요. 법인으로 가야 될지 개인으로 가야 될지 어떻게 선택하면 더. 이 질문은 사실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깊이 얘기를 하게 되면 하루 종일이 걸리게 돼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개인 사업자는 나 자체가 사업을 하고 또 통장에 있는 돈도 마음대로 써도 되고 나와 완전 연결되어 있는 사업자를 개인 사업자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법인은 사업을 하기 위한 인격체를 하나 만든다고 보시면 되세요. 내가 법인을 혼자 만들어도 법인은 나와 분리되어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 통장이 아니라 법인 통장, 그리고 이 사업도 내가 아니라 법인이 하는 거. 나는 대표이사라면 법인의 대표이사로 고용된 사람인 거죠. 만약에 100% 주주라고 해도 나는 주주로서 이렇게 소유하고 있는 거죠, 법인을. 단순히 세율만 놓고 보자면 법인이 훨씬 낮아요. 그럼 무조건 법인을 해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법인은 나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돈을 내가 다시 그대로 급여로 받아오거나 하면 그 급여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함께 비교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익도 좀 나셔야 되고, 또 다른 점이 개인 사업주는 내가 일한 대가를 급여로 받아가는 개념이 없어요. 나 자체의 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사업으로 급여를 받아가질 않아요. 내가 지금 있는 이 소득 그대로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거죠. 또 단점이 개인 사업자는 사업을 30년을 하셨어도 퇴직금이 없어요. 그래서 그 점 때문에 사업을 30년을 했는데 내가 이걸 퇴직하면서 퇴직금이 없다. 물론 노란우산 공제를 가입하시면 이제 돈을 넣어두셨다가 나중에 퇴직금처럼 받아가실 수는 있겠지만 법인의 대표이사처럼 법적으로 보장된 퇴직금이 있지는 않다. 4대 보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요새는 사실 4대 보험이 아니라 5대 보험이라는 말도 하는 것 같아요. 요양보험까지 건강보험에 딸려있는 보험인데요. 그래서 크게 보자면 국민연금, 또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그리고 5대 보험이라고 부르는 그 요양보험료가 이제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이 부과되는데요. 사업주분들도 요새는 요건이 되면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에도 가입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예전에는 보장되지 않던 것도 이제 가능하고, 실제로 일을 하신다고 하시면 만약에 가족이 일을 해도 그 4대 보험 가입도 가능하십니다.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으로 넣어둔 그 돈을 나중에 받아가시기 때문에 좀 거부감이 좀 적으신데, 건강보험료 또 하나의 세금이라고 거의 봐주셔도 되세요. 사실 소득이 되게 많이 나왔을 때 세금은 저희가 세액공제도 해드리고 감면도 해드리고 세금을 줄여드릴 수가 있는데,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그냥 율로 부과를 해버리기 때문에 저희는 사장님들한테 미리 설명을 많이 해드리죠. 세금은 절세하셔서 좀 적게 내시지만 건보료는 부과되실 거라고.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이 사실 세금을 줄이는 일도 있지만 사장님들한테 언제 그런 걸 낼지 미리 알려드려서 대비하실 수 있게 하는 역할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도 건보료 폭탄을 맞으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뭐 일단 저도 맞았고요. 건보료 폭탄이라는 게 미리 이렇게 고지대로 냈으면 괜찮은데 갑자기 소득이 많이 올랐을 때 폭탄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왜냐면 그게 나중에 정산되거든요.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해서 부과가 되다가 그 다음에 또 소득세 신고를 하면 그 소득에 대해서 적게 낸 만큼 그 차이 금액을 다시 또 정산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거는 원래 내야 될 건보료를 소급해서 정산하는 거니까 바꿀 수가 없고, 분납으로 좀 나눠내고 또 저희가 미리 알려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고.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은 소득이 없는데 건보료가 작년 기준으로 계속 많이 고지가 된다. 그거는 요건이 되면 신고를 통해서 앞으로 낼 보험료는 일단 좀 낮게 내고 다시 정산되고 이런 식으로는
정도는 가능하세요. 절세하려고 간이과세자를 선택했는데 손해보는 경우도 있었나요? 간이과세자는 1억 400만 원까지 간이과세자인데 환급이 없어요. 인테리어도 하시고 뭐 장비도 사시고 많은 투자금이 들어갔는데 그거에 대해서 환급을 하나도 못 받으신 상태에서 매출이 크게 일어나다 보니까 일반으로 결국 금방 전환이 되신 거죠. 어쩔 때는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야 되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실 수 없는 간이과세자에 해당되시는 경우에는 거래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나는 무조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데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는 수익금액 그 구간이 있으셔서 수익금액이 일정 이상이 돼야 세금계산서 발행 간이사업자가 되실 수 있거든요. 예전에는 그냥 간이사업자, 일반사업자 이렇게 두 개만 있었는데 이제는 간이사업자 안에서도 두 단계로 나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예전보다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생각하시기 너무 많아진 거죠. 나는 일반 사업자를 해야 될까? 간이과세자를 해야 될까? 또 아니면 이것도 아니고 면세 사업자인가? 또 개인으로 낼까? 법인으로 낼까? 이런 질문을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그 형태에 대해서 제일 고민하시면서 많이 질문 주시는 것 같아요. 그 형태 자체가 이제 법인 하시기 힘든 경우도 많고요. 상업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내가 하는 업종이 아예 감면 업종이 아닌데 억지로 업종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근데 사업자 등록을 잘못해서 그 업종을 안 하게 되면 좀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실질과세 원칙이라고 해서 내가 하는 사업이 실질적으로 원래 감면 업종에 해당하고 내 나이가 해당하고 내 지역이 해당한다 하면 그 요건에 맞춰서 감면을 받을 수가 있겠죠. 업종은 바꿀 수가 없지만 또 내 나이도 바꿀 수가 없지만 지역은 좀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수도권, 또 수도권 과밀 억제권 이런 지역에 따라서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없고가 또 나뉘고 감면율도 달라지기 때문에 업종이라든지 지역을 처음에 사업자 등록을 선택하기 전에 미리 아시면 좋습니다. 근데 제일 위험한 생각이 비상주 사무실을 그냥 거기다가 두고 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내면 세금 감면 받을 수 있다던데 근데 사장님 근데 실제 어디서 사업을 하시나요? 그러면 나는 서울에서 하지. 근데 사무실은 거기다 주소를 둘 거야. 근데 이거를 국세청이 모를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실제 사업을 어떻게 거기서 했는지를 소명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 비상주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임차료도 싸고 사실 거기에 주소만 쓰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사업을 실제로 거기서 했는지 내가 증명을 해야 되는데 증명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를 한두 번 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거기서 사업을 하면서 쓴 경비 내역이라든지 내가 왔다 갔다 한 기록이라든지 이건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실제 사업을 하지 않는 곳에다가 주소를 낸다? 이거는 상당히 위험한 시도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역은 가능한 범위 안에서 예를 들면 경계선이 굉장히 가까운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내가 선택할 수 있겠죠. 어디다 사업장을 임차할지. 그리고 제일 주의할 점은 감면을 받고 싶으면 그 감면에 해당하는 업종을 처음에 사업자 등록을 할 때부터 넣어두셔야 돼요. 나중에 추가를 하는 거는 새로운 창업으로 보질 않거든. 나는 지금은 가게에서만 팔 텐데 나중에는 제조도 할 거다 하면 그 제조업도 처음에 넣으실 수 있으면 넣는 게 좋아요. 물론 제조업은 뭐 기계도 있어야 되고 뭐 그렇긴 하지만 통신판매업이 주고 또 다른 업종을 한다 그러면 주업종, 부업종 관계는 없거든요. 부업종도 다 감면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부터 내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이런 업종들도 할 거다라고 하면 미리 넣어두시고 또 만약에 하다가 추가를 하지 않고 새로운 사업장을 내면 그건 또 새로운 창업으로 또 업종이 다르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형태도 저희랑 상의를 하시면 좀 더 나으신 방향으로 갈 수 있고 아니면 제 책이나 블로그에 제가 또 창업 관련은 한번 좀 자세하게 다뤄볼 예정이라 미리 들어보시고 선택을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은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